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까지 갔던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부분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사업 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습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전통시장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인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천안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산시가 사업계획서를 받기도 전에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가를 낸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천안TV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가맹업종을 대폭 완화하면서 온누리 상품권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완 이화시장에선 사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16일 보내드리는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시청자를 위해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는데요. 박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렵다고 법조계는 내다봤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해 부분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취업률 2위, 실업률 최저 달성 문구를 넣는 데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적어도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기가돈이 영상 제작이 관권 선거를 조정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선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봐주려는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그런 정황도 있었겠죠. 큰 선거하면서 일일이 다 어떻게 신경을 써. 사실 몰랐을 수도 있어. 한편 대법원은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기 마련이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 탓에 시민들은 마냥 들뜬 마음으로 명절을 맞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전통시장은 명절 준비를 위해 장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현장을 이현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천안중앙시장 모습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명절 대목의 전통시장은 그래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시장 안에는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온 시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상당히 오른 물가에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가족들과 함께 먹을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조금씩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수 음식하고 애들 선물하고 많이 샀습니다. 또 애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상인들도 명절 대목을 맞아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와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천안 시민 여러분 많이 좀 재래시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재래시장은 더 많은 물건들도 있고 덤도 있고. 명절을 맞이해서 맛있는 전을 준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주셔서 관광지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흥 상인회장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주차장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시장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앞으로도 대목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저희 중앙시장은 시설면에서 주차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키우고 확대시킬 그러한 생각입니다.
많은 시민들 속에 외국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시장 올 때 그 좋은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래요. 그리고 그 음식 맛있어요.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13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안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역동시장과 성정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시민들의 수건이자 지역 정치권이 선거철마다 꺼내드는 단골 지역 공약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마다 공사비 등 여러 문제로 빈번히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천안시가 입찰 가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을 찾은 이성의 한국철도공사 이사장에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그동안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지난 3번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모두 유찰되면서 지지부진하게 전개됐던 게 사실입니다. 원인은 나날이 치솟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 시공사들이 선뜻 이 공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던 탓입니다. 천안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초 진행된 3차 입찰 공고에서부터 입찰 가격 심사 기준, 즉 PQ를 기존 300%에서 50%로 낮췄고 종합 심사 낙찰제 기준도 기존 200%에서 100%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건설사들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그리고 천안시는 공사비 할증과 자재 및 인건비 그리고 야간 작업시간 확보 등을 고려해 재입찰 공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 천안역에서 이성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만난 박상돈 천안시장은 전체 1,121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를 비롯한 지방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조그만 간이역 정도지 299억이 돈이 되냐 이 말이에요. 동시 모양도 만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국가철도공단 차원에서 관심을 좀 특별히 기울이시지 않으면 명예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 일부 건설사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고 밝힌 이성의 이사장은 이들의 요구 조건을 재공고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심과 열망 이런 것도 우리도 잘 이제 알고 있고 우리가 뭐 1차, 2차, 유차를 갖다가 우리가 뭐 어떤 업무를 갖다가 소홀히 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법령과 또 이런 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로 고시됐던 이런 인상된 단가, 변동된 이런 여러 가지 공사 여건들을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또 여기 지금 천안역 증축 사업에 대한 관심을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대형으로 239번지 일원 15,550평방미터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약 37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해 진행되게 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금부터 천안TV는 3건의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천안 특산품인 배는 요즘 수확철입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관계당국의 단속 강화 때문에 외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일손에 의지해야 하는 농가들로선 관계당국의 단속이 원망스럽기만 한데요. 공공형 계절 근로제가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배 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천안의 배 농가들은 요즘 울상입니다.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부족한 실정에서 궁여지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관계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인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배 화접 시기 당시에도 농가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습니다. 농가들은 화접 시기와 가을 수확철,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이 시기에만 집중된다는 게 이들의 불만입니다. 또한 이들이 없으면 농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절 근로제는 천안시, 특히 우리 과수농가에게는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반드시 계절 근로자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보완 수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분별한 단속으로 영농의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수 농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농장주는 오히려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들보다 마약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다면서 단지 이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합법적인 외국 근로자들이 인원이 너무 없어요. 자꾸 합법적인 근로자들을 이용을 해라만 자꾸 언급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 불법 계적 근로자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저희 인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농가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 쓰는 방법이 최근 강구되고 있어 관심입니다. 바로 농협이 주축이 돼 진행할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인데 천안에서는 성안농협과 천안농협 등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봄에도 한번 농협 수학장님들 상대를 해갖고 도에서 오셔갖고 한번 공공형 일자리 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계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호응을 이렇게 했던 농협이 성안농협하고 천안농협에서 신청해보겠다 그 얘기거든요. 농가들은 이러한 제도도 좋지만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전통시장인 성안 이화시장에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 성안 이화시장을 다녀온 한 시민은 식사를 한 후 결제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의 점주는 온누리 상품권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현금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점주는 A씨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상인단체 쪽에서 나왔다면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목적상 사용처가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로 특정돼 있지만 최근에는 병원이나 학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제보가 있었던 성안 이화시장 상인회 측은 자신들은 상인회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없는데? 5일장으로 운영되는 성안 이화시장에는 성안 이화시장 상인회 소속 외에 민석 5일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장날마다 찾아와 장사를 하곤 합니다. 천안TV는 이들에게도 성안 이화시장 상인회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이들 역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 5일장에도 상품권을 이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또 나도 이제 나눠준 편이고 어디선지 상품권을 쓰게 되면 다 받아라.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4기 분양 의혹을 받는다는 소식 천안TV는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안TV는 관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등록하려면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건축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당장 졸속 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인 A사는 2022년 4월 아산시에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공장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소정 양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제12조 1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산시는 2개월 앞선 2022년 2월 건축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받기도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상한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2021년 12월 건축위원회가 심의를 접수해 2022년 1월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결국 건축허가까지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살펴보아도 자금 조달과 건축 일정만 적혀 있을 뿐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건축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수분양자들은 졸속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민원 처리 한번 하려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졸속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천안TV는 자세한 경위를 묻고자 담당 공무원을 찾았지만 지난 7월을 전후해 사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 시민의 종 종소리가 7년 만에 천안시청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10일 천안시청사 앞 천안시민의 종각 앞에서 천안시민의 종 준공식을 갖고 천안시민의 종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주요 행사 때마다 천안시민의 종을 타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천안시민의 곁을 잠시 떠났던 천안시민의 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천안시는 음력 8월 8일이던 지난 10일 천안시민의 날을 맞아 천안시청 봉서울 앞 광장에 들어선 천안시민의 종과 새로운 종각에 대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005년 현 동남구청사 부지에 설치됐던 이 종은 2017년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잠시 철거된 후 제작업체였던 진천 성종사에 보관돼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박상돈 시장은 이 시민의 종은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줬던 상징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 시민의 종은 단순한 조형물을 뛰어넘어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안겨주었던 소중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번 종각 건립과 종 이전 설치 작업은 단순한 구조물의 이동이 아니라 천안 시민들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전 천안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종 이전 설치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며 반향을 일으켰던 유수희 시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촉매제가 됐던 만큼 이 시민의 종이 자신의 자식과 같은 느낌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습니다. 좀 남다릅니다. 오늘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올 준비하면서 되게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사실 설렘을 가지고 출근해서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뭔가 자식 같다라는 느낌일까요? 의원으로서 첫 5분 발언을 시작을 이렇게 했고 그것이 또 2년 만에 어떤 결실을 갖는 그러한 오늘의 준공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달랐습니다. 새롭게 시청 앞에 자리를 잡은 천안 시민의 종은 앞으로 연말 제야 행사나 기타 시의 크고 작은 행사 때 자주 사용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천안여성연합, 즉 천안고사리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천안시 자원봉사연합회 그리고 지역기업인 주식회사 모트렉스 직원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께 음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나박김치, 송편 등 다양한 추석 음식을 마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성위 어르신 100가구에 직접 전달했는데요. 이해주 천안고사리 회장은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도가 국내 30개 기업과 2조 1,68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선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박상돈 천안시장 등 8개 시군 단체장, 부단체장, 박두영 엔필드 CA 대표를 비롯한 30개 기업 대표가 참여해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30개 기업은 올해부터 최대 2031년까지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65만 평방미터 부지에 총 2조 1,683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화하면 9,163억 원의 생산 효과와 2,666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2,052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2년간 체결한 투자협약 이행률이 1% 수준으로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청남도 연합회 송태성 회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열렸던
제19회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서 우수 농업경영인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송 회장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짤막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송 회장은 1999년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현대 소도작 3만 평, 마늘과 양파 각 2만 평, 육묘장 4,500평을 운영하며 복합 영농을 위한 천안시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19대 충남연합회장으로 취임한 뒤에 대외 활동의 폭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초선시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초광역을 망라해서 충남권 최연소 선출직의 의원이신데요. 지난 2년간 또 전반기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일단은 전반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초석을 다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의 그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지역의 아산 발전을 꾀하는데 초석을 다졌던 2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2년이 조금 덜 남은 상황인데요. 나머지 후반기 의정활동의 경우에는 그 초석을 이제 꽃 피우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애정이 가는 조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일을 제가 여기 오면서 잘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좀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오, 네. 2년이. 근데 그 2년을 가장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사실은 박경기 시장님이 아트밸리만 매몰돼서 아산 시정을 펼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적 위반 사안이라든지 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유성여 대표이사라는 분을 제가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됐던 분인데요. 그분을 선임하는 과정과 그분을 감독으로 채용하는, 위촉하는 과정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증인 출석을 행정감사 증인 출석을 시켰는데 2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경기 시장님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요청했지만 박경기 시장님도 출석을 거부했을 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데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순간 굉장히 좌절감을 갖고 책상에 딱 앉았었는데 그때 제가 이메일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 누군가 젊은 예술인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 네. 전혀 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그냥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로 적었을 때 의원님 막연하게 겪었던 불편함이나 차별들을 의원님이 명확하게 말해 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있어서 가능성은 있겠죠? 라는 그 한 줄을 딱 느꼈을 때 그 모든 좌절감을 다 해소할 만큼 많이 뿌듯했고 보람됐던, 그래서 그때 그 이메일을 봤던 그 순간이 저는 가장 의정활동에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초광역을 망라해서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최연소 여성으로서 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최연소 여성이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요. 오, 네. 그리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 어려움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원의 역할과 제 정체성과의 어떤 괴리감, 긴장감 같은 게 있었던 게, 왜냐하면 의원으로서는 집행부, 즉 아산시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의원으로서 역할이라면 20대 최연소로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비판하고 질문을 하는 대상이 다
저의 아버지 뻘 네, 혹은 저희 그렇죠. 어머니 뻘에 되는 네. 그런 과장님과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편으로는 내가 예의가 없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건 공적인 공간 안에서 비난만 하고 비아냥만 되는 것보다는 비판을 제대로 하자. 논리를 제대로 갖추고 그 논리에 대한 근거들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분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인정은 한다 라는 걸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그게 어떤 면에서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닌가 그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의정활동을 내실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보충해서 채워나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체연소고 여성이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한테는 되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민원인들이 거리낌 없이 저랑 잘 소통할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갖고 있는 체연소와 여성이라는 부분은 장점으로서 계속해서 제가 좀 승화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유성여 아산문화재단 대표의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박경기 아산시장과 유 대표가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책임 있는 해명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유 대표는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유 대표의 해명을 박경기 시장님이 대신해서 해명을 해준 조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책임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지금 버젓이 이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하고 계신데 그것이 결국에는 아산시 문화를 후퇴하고 아산시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깝고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사 일정 계획 그리고 천안TV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초반기 2년의 의정 활동은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는 제가 초석을 다졌던 것들을 이제 꽃 피울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 기초를 다져왔던 것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펼칠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가 배방탕정 염치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사실 KTX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시간이 늦은 열차 시간으로 도착했을 때 그분들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KTX 야간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추석인데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추석 명절 풍성하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김미성 의원의 활동을 응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안TV는 지난해 12월 천안 룩소르 비즈퍼스트를 시작으로 아산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천안 지원 비즈캠퍼스 등에서 불거진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천안시와 아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냐는 식으로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수분양자가 잘못 아니냐, 왜 수분양자 관점에서 기사를 쓰냐며 따져 묻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건 수분양자뿐만이 아닙니다. 수분양자들은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출금을 회수 못하면 당장 대출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건설사로서도 경영난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금융기관과 대형 건설사가 부실 채권으로 휘청이면 그 파장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온 나라를 뒤흔든 태형건설 부도 위기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부디 이 문제가 국가 경제를 뒤흔들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안TV는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